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탈북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저는 북한 평양에서 살다가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서 3년을 수감 생활 후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추미자입니다. 교화소요? 어쩌다가 교화소에 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교화소에 가게 된 이유는 어렸을 적 친했던 친구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 친구 덕에 탈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평양에서도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엘리트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북한 공영방송 아나운서를 하셨어서 북의 자랑스러운 수령 동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장급 간부셨고요. 그렇게 완벽한 아범과 어멍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쁨을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17살 무렵 아버지의 동료 간부들은 저에게 미자는 엄마를 닮아서 정말 예쁘구나, 나중에 아저씨한테 시집 오거라 라고 주변 어른들은 늘 저의 예쁜 얼굴을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던 제가 교화소에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해지게 된 영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영금이는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친구였지요. 심성도 착하고 저와 성격이 잘 맞아서 아주 많이 친했어요. 하지만 북에서는 부유하고 계급이 높은 집안의 자제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했던지라 늘 특별 대우를 받던 제가 부러웠던 영금이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자야, 너는 좋겄다. 좋은 아벙 어멍을 둬서 인생이 걱정할 것이 없어 보여.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던 영금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영금이에게 특히 더 잘해줬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것을 영금이와 나눠 먹기도 했어요. 영금이는 그런 저에게 늘 고맙다며 다른 사람에게는 못할 비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유독 생각이 많아 보이던 영금이가 저에게 하던 말은 당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영금이가 탈북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굳이 가난한 남한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러자 영금이는 저에게 울분하며 미자, 너만 잘 서는 거라우. 나는 매일같이 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속으로 너무나 비참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늘 부족함 없이 자라왔던지라 영금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랐던 거죠. 북에서 평범한 정도가 남한으로 치면 정말 가난한 집안이거든요. 영금이는 저에게 같이 탈북할 것을 물었지만 저는 탈북할 용기도 없었기에 거절했어요. 그 후로 영금이와 저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영금이가 탈북하다가 체포되어 교화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떠돌았죠. 영금이의 가족도 그런 영금이의 잘못으로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영금이를 불쌍해하거나 추모하면 안 됐기에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영금이가 미쳤다며 욕을 하기 바빴죠. 그렇게 영금이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수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공화국 간부가 교실에 들어와 서는 추미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동무들과 선생님이 모두 굳어서는 저를 지목했고 간부는 저의 손을 뒤로 포박하여 이유도 알리지 않고 무작정 거칠게 끌고 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끌려와서 개천 교화소에 도착했는데 취조실에는 아니나 다를까 영금이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간부는 저에게 영금이의 탈북을 도운 것이 저냐고 물었어요. 저는 도운 적이 없었기에 아니라고 했지만
간부는 이미 영금이가 실토를 했다면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영금이에게 울며 따졌는데 영금이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후로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동무들을 통해 영금이와 제가 친한 동무였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저를 탈북을 도왔다는 혐의로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당장 걱정됐던 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실지 보다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영금이의 부모님이 사라졌을 때 동네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였어요. 어른들은 영금이 때문에 부모님도 교화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라고 수군거렸거든요. 저는 교화소에서 부모님 걱정에 울며 불며 간부에게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을 쓰던 죄수들도 모두 굶주리고 힘들어서 말할 기운조차 없는지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금이 밖에 없었어요. 저는 영금이 년이 너무 미웠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영금이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금이가 말하길 미자야, 내래 정말로 미안하다우. 하지만 우리 어멍아벙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영금이는 탈북을 하다가 강을 건너고 중국에 숨어 있었는데 중국 간부에게 걸려서 북으로 다시 송치됐고 간부들은 영금이에게 탈북에 동조한 사람을 말하면 부모님은 풀어준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라 왜 하필 나냐고 울며 따졌어요. 그러자 영금이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정말 미안하다며 간부들이 탈북민 체포 실적을 위해 높은 집안일수록 감형을 많이 해준다며 회유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 영금이한테는 동무가 저밖에 없었던지라 이름을 댈 만한 사람도 저뿐이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화국의 사법 시스템에 저는 억울했지만 억울할 틈도 없이 저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북에서는 식량난이 심각했는데 교화소는 특히 더 상황이 열악했어요. 원래는 밥을 하루 한 끼라도 죽처럼 주는데 당시에는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고난 행군이 길었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식량난을 고난 행군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고난 행군이 지속되다 보니 죽어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힘이 없는 여자들이나 노인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사람도 다음 날이면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각박한 상황이 오니까 교화소 죄수들도 한계를 느꼈는지 몰래 단체 탈옥 계획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는지라 목숨을 걸고 탈옥할 용기는 안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른 척하며 간수들에게 몸을 주는 대가로 간신히 음식을 얻어먹으며 생활을 이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사건은 얼마 안 가 새벽에 터졌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는데 밖에서 죄수들과 간부가 소동을 일으키는 소리가 온 사방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의 죄수들과의 분쟁이었는데 굶주려 있던 모두가 용기를 얻었는지 폭동처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당시 고난 행군이었던지라 정부에서 간부 수를 줄였었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들고 일어나니 간부들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죄수들 틈에 껴서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금이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냅다 뛰더랍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눈을 꼭 감고 그저 영금이에게 의지하고 쉼없이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니까 목에서는 피맛이 났고 숨이 안 쉬어지더니 어지러워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탈옥에 성공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금이의 손을 잡고 탈옥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젖먹던 힘까지 짜서 걷고 또 걸어서 안전한 곳을 찾았을 때 영금이와 저는 마음 놓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들려오던 소식으로는 그날 죄수들이
최소 700명이나 탈옥했다고 하더군요. 공화국은 발칵 뒤집혀서 죄수들을 잡기 위해 검문수를 늘리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경제 상태가 워낙에 안 좋던 시기여서 군인들도 굶어서 힘이 없던지라 그 많은 죄수들을 잡기는 어려웠죠. 영금이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저에게 탈북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며 같이 남한으로 넘어가자고 설득했어요. 솔직히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당장 돌아갈 곳도 없었고 잡히면 죽은 목숨이었기에 영금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금이를 따라서 강으로 향했고 새벽에 탈북을 감행했어요. 아슬아슬하게 강을 건너고 있는데 앞서가던 영금이가 힘이 빠져 보였어요. 저는 영금이의 손목을 꽉 잡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었지만 영금이가 점점 힘이 빠지더니 저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내가 미안했다우. 나 사실 교화소에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저는 영금이가 너무 미웠지만 아픈 몸으로 저를 탈북시켜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말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금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금이는 시간이 더 지체되면 강물이 거세질 거라면서 손을 놓으라고 힘없이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배고프고 힘이 없었지만 영금이를 놓치지 않고 간신히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영금이는 강을 건너고 나서도 맥을 못 추렸어요. 저는 도저히 영금이를 끌고 갈 수 없었기에 먼저 가라는 영금이의 말에 눈물을 머금고 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영금이는 강을 건너 반 위에 뉘어져 있었어서 다음날 공화국 간부에게 발각됐거나 그곳에서 홀로 눈을 감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영금이와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 제 사연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금이가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오늘 이야기 힘드셨을 텐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자분을 위해 나라TV에서는 추미자 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